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한쌤입니다. 중개사법령 체계도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핵심 37번 주택임대차 부호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특별법은 적용 범위가 중요하죠. 그래서 주임법, 상임법 적용 범위를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임법은 일시 사용을 제외하고 모든 주택임대차에 다 적용됩니다. 근데 상임법은 모든 상가임대차에 다 적용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가임대차에서 상임법이 적용되는 게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게 있어요. 일단 상임법은 영리목적 임차해야 되죠.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환산보증금 제한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환산보증금 9억 이하는 상임법 전부가 적용되죠. 9억을 초과하면 일부만 적용된다고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임법은 보증금이 100억이어도 내 집 삽니까? 남 집 삽니까? 그러게 돈 많아도 남 집 살죠. 쫓겨나면 불쌍하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이 100억이어도 주임법 다 적용해 줍니다. 상위법은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이런 돈 많은 상가임차에는 별로 보호하지 않고 9억 이하인 영세 상인을 전부 보호합니다. 자, 이제 주임법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적용 범위가 있죠. 1번 동법은 주거용 건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 적용되고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공적 장부가 아니고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2번 주거용 건물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용도가 주거용이면 전부에 대해서 동법 적용됩니다. 3번 동법은 채권적 전세 적용되어 즉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거 있죠. 그래서 월세 없는 그런 전세도 임대차입니다. 적용되는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 한 2, 3일 빌린 사람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없죠. 4번 외국인 포함해서 자연인은 주거 생활하기 때문에 동법 보호 대상이 되는데 법인이 뭐 주거 생활합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법인은 원칙 주택을 임차해도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가 있죠.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은 주임법 전부가 아니죠. 대항력 등 일부 규정만 예외적 인정됩니다. 다음 존속기간인데 일단 임대차 규정이 크게 세 개죠. 민법 임대차, 주임법, 상임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비교하는데 일단 최장기 제한은 셋 다 없습니다. 100년, 1000년 약정 유효입니다. 네, 최단기간은 민법은 없어요. 주임법은 2년 보장되고 상임법은 1년 보장됩니다. 다음 차임을 몇 기 연체하면 나가라고 해지할 수 있는가? 민법은 월세 2달분 이익인데 주임법은 규정 없습니다. 상임법은 3기 3달분입니다. 그럼 주임법에 규정 없잖아요. 이렇게 특별법에 규정 없으면 상임법이 적용된 게 아니죠. 다른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법, 일반 민법 임대차가 준용돼서 주택도 월세 2달 밀리면 나가라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주택은 2달이에요. 네, 상가는 3달, 3달분입니다. 최단기간 주임법은 2년이죠. 이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최단기간인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그럼 2년이 돼요. 그 다음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도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누구죠? 임차인만.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임차인만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법정행신, 묵시갱신이죠. 만약에 주택임대차를 3년 했습니다. 그럼 임대인은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임대인은 뭔가 통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임차인은 기산점 없습니다. 계약 당일부터 가능하고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통지해야 됩니다. 근데 임대인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아무런 통지가 없고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 통지 없으면 이제 3년 기간 만료되죠. 법에서 자동 연장시킵니다. 이걸 묵시의갱신, 묵시적갱신이라고 하죠. 묵시갱신이 되면 보증금 월세는 전 임대차와 똑같습니다. 기간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전 임대차는 3년이잖아요.
동일한 게 아니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이렇게 묵시적 갱신되면 기간이 2년이 되는데 단 여기도 중간에 임차인만 나간다고 해지 통과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그 효력이 생깁니다. 임차인만 가능하죠. 임대인으로 바뀌면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파랑스 박스 있죠. 이 파랑스 박스는 계약갱신 요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묵시갱신과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하죠. 기간은 2년이 돼요. 근데 임차인만 중간에 나간다고 해지 통과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거 비교하세요. 두 개 똑같다. 자, 이런 말입니다. 이제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임대인 임차인에게 기간 끝나면 나갈 수 있죠. 그럼 임차인도 똑같은 기간이에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그 똑같은 기간에 못 나가라고 깨갱이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임대인은 나가, 임차인은 못 나가. 누가 이겨요? 못 나가 얘기죠. 임차인 못 쫓아냅니다. 이렇게 계약갱신 요구하면 파랑스 박스 기간은 2년이 되고 이때 임차인만 나간다고 중간에 해지 통과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랑스 박스는 묵시갱신과 계약갱신 요구권 같다고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 법정외신 이 숫자들을 시험에 가끔 잘 내거든요. 뭐 민법이든 중개사법이든 아주 잘 나옵니다. 숫자 지금부터 외워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대류기, 내 친구 대류기가 있어요. 대류기가 자이 아파트. 아파트니까 주임법이라고 기억할 수 있죠. 자이 아파트를 임차했어, 쓰리. 다시 내 친구 대류기가 자이 아파트 임차했어 라고 기억하세요. 절대 안 잊어먹겠죠. 숫자 꼭 기억하세요. 이런 것 때문에 한 문제 틀리면 정말로 눈물 납니다. 다시 대류기가 자이 아파트 임차했어 썹니다. 이제 차임 보증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임된 증감 청구가 있는데 파랑스 박스 외우세요. 상주 중호한다. 상가집 가서 10만원 냈거든요. 먹을 게 하나도 없네. 그래서 상주를 증오한다. 그러니까 상인법, 주임법, 증액은 다 5% 똑같습니다. 이걸 상주 증오한다. 밑에 박스 증액이죠. 증액 청구는 그러니까 감액은 상관없어요. 차임을 감액하면 임차인에게 유리하죠. 증액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니까 5%가 있는 겁니다. 감액은 5% 초과할 수 있다고 중개사법에 나온 적이 있어요. 증액입니다. 다시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감액은 초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법 상주 증액이죠. 증액. 근데 이 5% 규정은 실생활에 적용되는 경우를 저는 본 적 없습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언론에서 이 5%를 실생활에 막 적용시키거든요. 이 다음 이따 볼 판례를 몰라서 그래요. 바보들 행진입니다. 이게 실생활에 적용된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왜냐면 보세요. 만약에 임대차를 2년 했어요. 근데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을 했거든요. 그럼 주거나 사나 이거 2년간 약속을 지켜야겠죠. 근데 갑자기 임대인이 올려달래요. 증액청구합니다. 임차인이 뭐랄까요? 미쳤냐라고 거절하겠죠. 그럼 임대인 안 미쳤는가? 법원에 물어봐야 돼요. 소송해봐야 돼요. 그럼 소송하면 임대인이 이길까요? 100% 지겠죠. 만약 임대인이 승소하면 그 판사가 미친놈이죠. 100% 집니다. 근데 미친 판사가 임대인 손을 들어줘서 임대인이 승소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증액 청구가 옳았단 말이죠. 그때로 소급해서 그때부터 금액을 올려줘야 됩니다. 근데 올리더라도 몇 프로 초과할 수 없어요? 5%. 그럼 집 만약에 월세라면 월세가 100만 원이죠. 100만 원에 5% 5만 원이네요. 근데 변호사비는 최소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 5%는 다음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5%는 이럴 때 하나여 적용합니다. 계약 존속 중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할 때 5% 적용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임차인은 거절하는데
임대인 일방이 올려달라고 청구할 때 이때 한해서 5%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계약 존속 중해야 되죠. 기간 끝나서 재계약할 때 5% 적용 안 됩니다. 재계약할 때는 100%, 200% 올릴 수 있어요. 임차인 싫으면 나가면 돼요. 근데 지금 실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계약할 때 5%를 막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임차인이 엄청나게 이득을 보고 임대인이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죠. 이걸 언론에서도 재계약할 때 5%를 막 적용시킵니다. 바보들 행진이에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방이 청구해야 되죠. 계약 존속 중 당사자가 합의해도 100%, 200% 올릴 수 있고 5% 적용 안 됩니다. 또 중개사법에는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오른쪽 판례가 있습니다. 이 규정 5%는 임대차 계약 존속 중이어야 돼요. 당사자 일방이 차임 증감 청구할 때 하나여 적용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할 때 적용 안 됩니다.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 합의로 차임 증액할 때 5%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실생활에 거의 없죠. 근데 우리가 임차인이라면 재계약할 때 막 5% 노래를 부르세요. 원래 안 되는데 임대인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를 정확히 기억해서 실생활에 잘 사용하시고 시험 문제도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습니다. 자, 임대차가 끝났죠? 근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네요. 근데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이제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자, 그럼 가백의 주택이 있는데 을과 임대차 있죠? 을이 가백의 보증금 지급했고 을이 목적 주택을 직접점에다가 기간이 끝나면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이 동시행이죠. 근데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하는데 임대인이 돈 안 내줍니다. 그때 임차인은 보통 셋 중에 하나를 행사할 수 있어요. 첫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주택을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네가 돈 안 주면 나도 못 나가라고 버틸 수 있죠. 근데 버틸 수 있는데 그게 유치권이 아닙니다. 동시행항변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을은 당장 이사 나가야 됩니다. 그때 을이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 권리가 공시가 되니까 이사 나가더라도, 즉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원래 있던 대항력이나 우선 면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리고 을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등기가 되면 임차권 등기 명령 되잖아요. 그럼 임대인이 보증금 못 빼준 놈이라고 공시하는 거죠. 임대인이 쪽팔려요. 야, 돈 줄게 말소해 그랬죠. 그럼 이게 동시행일까요? 아니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줘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했으니까 이제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고 임차권 등기 명령 말소가 후이행으로 동시행 아니라고 작년 33회 민법시험에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럼 저 주택 비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 후 임차한 소액 보증금 임차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경매 나와도 미안하지만 최우선 면제권 없습니다. 그냥 우선 면제만 해줍니다. 만약에 임차권 등기 명령 후 들어온 소액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권 다 해줘버리면 등기하고 나간 을이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우선 면제권 없습니다. 그냥 우선 면제는 해줍니다. 어차피 을이 날짜가 빠르니까 을이 먼저 받고 이제 들어온 사람이 나중에 받는 거죠. 그래서 선순위를 해칠까봐 최우선 변제권만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대항력을 보겠습니다. 자, 대항력은 신소유자, 즉 소유자 바뀌었을 때 매매, 증여, 경매 다 나와요. 이렇게 신소유자 등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죠. 근데 우선 변제권은 경매에서만 나오고 경매에서 돈 받는 순서입니다. 두 개는 완전히 달라요. 이 시간에는 대항력 위주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대항력이란 신소유자, 매수인, 경락인 등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가로 열고 소유자가 변경했을 때 대항력이 있으면 안 나가는 거죠. 대항력 없으면 쫓겨날 수 있죠. 이게 대항력입니다. 그럼 대항력은 물권은 원칙 인정되고 채권은 원칙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대항력 갖출 시기가 있죠. 그럼 소유권 변동 원인을 매매 증여 등 법률행위와 경매로 나누어서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저당권을 보지 않습니다. 저당권이 있든 없든 매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빨랐는가를 봐야 돼요. 근데 경매에서 이제는 저당권을 보죠. 경매 그러면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 즉 최선순위 저당권 등보다 대항력이 빨라야 대항력이 끝까지 인정되고, 대항력을 갖췄더라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갖추면 대항력 소멸합니다. 판단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그럼 매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매는 저당권을 보지 않아요. 양수인, 매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더 빨랐어야 됩니다. 이제 갑액의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을이 임대차 있습니다. 계약한 2년, 보증금 3억을 지급하면 을은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을이 X를 점유하는데 지금 1년 지났거든요. 1년 후 갑이 병에게 팔고 등기 넘기면 기간 도중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을한테 나가 그래요. 을은 아직 1년 사용 덜 했죠. 그럼 을은 나가야 될까요? 안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가야 됩니다. 을이 가진 권리 채권이죠. 채권은 이 계약 맺은 당사자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병과 계약한 적 없죠. 그럼 제3자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대항력 없답니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을은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죠. 그럼 갑에게는 이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대항력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갑과 을이 계약이 있으니까 당사자한테는 당연히 약속 지켜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병, 제3자, 신소유자, 이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것을 대항력이라고 부르는데 채권은 원래 대항력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러면 을은 중간에 쫓겨납니다. 보증금 3억 누구한테 받아요? 갑에게 받아야 돼요. 병에게는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다가 대항력 없답니다. 자, 그럼 을은 병한테 대항력 없죠. 같은 말은 양수인 병이 양도인 갑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요즘 이 표현이 시험에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대항력 없다가 병은 갑 지위 승계하지 않는다. 이렇게 채권은 대항력 없는데, 자, X가 5억짜리입니다. 그럼 병은 이거 얼마에 살까요? 을은 대항력 없으니까 병이 5억에 삽니다. 그럼 병이 갑에게 5억을 주잖아요. 그럼 갑이 그 5억에서 을 3억 내주는 겁니다. 갑이 내줘요. 그러니까 병은 5억에 사는 거죠. 그럼 자, 임차권은 원래 채권이 대항력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있죠. 첫째, 민법 621조에서 임차권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저 X가 주택이잖아요. 그럼 갑과 을은 주택 임대차였죠. 그럼 임차권 등기 안 하더라도 주임법에서 임차인이 주택 인도받고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0시부터 주택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만약에 저 X부동산이 상가입니다. 그럼 갑과 을이 상가 임대차였죠. 그럼 민법에 따라 임차권 등기하지 않더라도 특별법 상위법에서 임차인이 상가건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신청 빠지면 틀려요.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임차인 을이 예외적으로 이 셋 중에 하나로 먼저 1번, 먼저 대항력 취득해서요. 그럼 병, 이거 알고 살까요? 모르고 살까요? 알고 사겠죠. 그때 한해서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에게 예외적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을이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을은 2년간 안 쫓겨나죠. 3억 돈 누구에게 받아요? 병입니다. 주기는 갑에게 줬지만 나갈 때 3억을 병에게 받습니다. 그럼 을이 대항력 있다 같은 말은 이제 양수인 병이 양도인 갑 지위를
승계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승계한다 그러면 병을 갑자리 대입시켜요. 그럼 갑의 병 왔나요? 그럼 을과 병이 계약 맺은 것처럼 똑같이 책임지는 걸 말합니다. 결국 갑과 병을 같은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을이 대항력 없다 같은 말은 양수인은 양도인지 승계하지 않는다. 반대로 을이 병에게 대항력 있다 그러면 양수인 병은 갑이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병은 5억짜리 얼마에 사야 돼요? 병이 을 나갈 때 3억을 내줘야 되죠. 그러니까 2억에 사겠죠. 이게 대항력 있다고. 지금 소유권이 갑에서 병으로 매매로 바뀌었나요? 경매로 바뀌었나요? 매매로 바뀌었죠. 그럼 저 X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는가 없는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매수인 병 등기보다 대항력이 1번으로 빨랐죠? 그러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경매랑 달라요. 자, 이제 경매로 소유자 바뀌면 말소기준 권리 최선순위 저당권 등보다 대항력이 빨라야 대항력이 끝까지 살아났습니다. 근데 말소 기준보다 순서가 늦더라도 항상 살아남아서 경락인이 항상 인수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분묘기지권, 유치권, 법정치상권입니다. 이걸 앞글자 분유법 외워요. 자, 그럼 이제 1번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에요. 용의권이 있죠. 그리고 저당권이 남았는데 이대로 경매되면 말소 기준 권리 최선순위 저당권이 2번이죠. 밑으로만 소멸됩니다. 그럼 1번은 다 살아남네요. 얘들은 끝까지 대항력이 있어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안 쫓겨납니다. 근데 이제 저당권이 먼저 있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용의권이 나중에 나와요. 이대로 경매 나오면 말소 기준가 1번이죠. 밑에 다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대항력 있다가 경매에 나오면 다 소멸해서 쫓겨나는 거죠. 불쌍히 죽겠죠. 얘들을 제3취득자라고 부르죠. 그럼 저당권이 있고 용의권이 있어요. 저당권이 있습니다. 보통 시험은 후순위 저당권이 경매합니다. 그래도 최선순위 저당권 1번이 말소 기준 권리죠. 그럼 소멸하고 중간에 샌드위치 소멸하고 소멸합니다. 그럼 대항력 소멸했죠. 이번에는 저당권, 용의권, 저당권, 유치권이 있어요. 그럼 경매는 항상 후순위 저당권이 합니다. 그래도 1번이 말소 기준 권리 최선순위 소멸하고 소멸하죠. 그 유치권 분유법만 살려둔 거죠. 그래서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가 소멸합니다. 그럼 자 정리합니다. 갑에게 X가 있는데 먼저 저당권자 A가 있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어요. 대항력까지 임차권. 그다음 저당권이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매매로 병이 소유권치 들어가면 이 을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 을들은 갑과 계약했죠. 갑과 맺은 계약을 병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소유권이 매매로 바뀌었죠. 저당권 보지 말아 그랬죠. 을은 2번이고 병은 4번이라 시간이 빠르니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 다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난다. 그리고 전세권자는 나갈 때 병에게 전세금 받고 임차인은 나갈 때도 병에게 보증금 받고 나가는 거죠. 자, 그럼 을이 병한테 대항할 수 있죠. 그럼 병은 갑지를 승계한다고 표현했죠. 근데 이번에는 B가 경매 청구합니다. 병이 경락인이에요. 그럼 이 을들은 갑과 맺은 계약 경락인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이제 말소 기준 권리 1번부터 소멸해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럼 병은 갑지를 승계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매매와 경매 잘 비교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주택임차인 세 가지 권리가 있죠. 대항력, 우선면제권, 최우선 면제권이 있는데 아까 대항요건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입니다. 우선면제 요건은 대항요건이 있어야 되고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최우선 면제권은 소액보증금에 해당되고 여기도 대항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대항요건은 세 군데 다 있네요. 근데 확정일자는 어디만 있죠? 우선면제. 그래서 보세요. 빨간색 황우석. 옛날에 서울대 줄기세포 박사 황우석 있었죠? 황우석이 보세요. 그러니까 최우선은
성이 최씨라 확정을 제 필요 없습니다. 대항력도 성이 대가리 대씨라 필요 없어요. 우선만 성이 황우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은 공동주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다가구는 단독이죠. 소유권 하나입니다. 그럼 공동주택 세 가지가 이제 기숙사는 여기 없죠. 기숙사는 공법에 나옵니다. 자, 그럼 다가구랑 헷갈리니까 서울에 연세대학교 있잖아요. 연세대 하세요. 연세대. 이게 공동입니다. 다가구는 자동으로 단독. 연세대 싫어요? 자, 그럼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남자와 여자가 싸웠습니다. 남녀가 싸웠는데 남자가 뒤지게 맞았어요. 여자한테. 그리고 하는 말이 잘 봐요. 2년 세대 그랬어요. 2년 세대. 웃지 마세요. 아무튼 어떻게든 공동에 오세요. 여기는 공동주택은 이제 그만 웃으시고,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할 때 동호수까지 적어야 되죠. 다가구는 동호수 안 적고 집어만 적어도 대항력 인정해 줍니다. 오늘 주임법 깔끔하게 한 25분 만에 다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민법 동용모의고사 과정을 공부하시려면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고, 민법 체계도스 강도 이미 종료했죠.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자,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